네, 목지정은 합니다. 다시 하세요. 이번에는 고준호입니다. 우리 동네 젊은 일꾼 일라 이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를 봐주시고요. 누가 먼저 할지? 네, 그렇게,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으로 가위바위보 한다고요?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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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제1선거구 조리 광탄 운정 1동 지역구를 둔 경기도의 후보 고준호입니다.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요. 우리 가위바위보 하면 한 번 지면 어떻게 하죠? 우리 한 번 더 하자. 3세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3세판입니다. 이번 세 번째 도전 간절한 마음으로 꼭 경기도에 입성해서 운정 시민이 바라고 또 파주 시민이 바라는 정책 실현하는 젊은 일꾼 든든한 고준호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파주시의회 의원이자 이번에 재선 도전하는 파주시의원 후보 목진혁입니다. 마선거구입니다. 금촌 원롱 파주읍입니다. 저는 코로나19의 끝은 보이지 않지만 말 그대로 모두가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열심히 공부하면 밝은 미래를 누구나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했지만 청년들이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회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 부족 저희 청년 일꾼들이 앞에 나서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힘내도록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나선거구 운정 2동, 교화동, 탄현면의 일라 젊은 일꾼 이정은입니다. 저는 파주와 비슷하게 겨울이 매우 추운 충북 제천에서 일라민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서울의 상경에서 아이도 낳고 워킹맘으로 12년 차 살고 있는데요. 저는 파주에서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을 5년 차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사회적 약자의 가까이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리 동일천이라는 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한 96년도쯤이죠. 수해가 났었는데요. 그때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삼보 컴퓨터 박찬호 체인지업이라는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거를 산지 한 일주일 됐나요? 집에 이제 물이 막 들이닥쳐서 그 컴퓨터와 함께 했던 어떤 아픔도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어떤 행정의 잘못들, 우리가 보통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잖아요. 행정이 미리 사전에 어떤 뭔가를 문제점을 대비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항상 사고가 난 뒤에 행정을 또 처리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그 어린 나이에 정치가 과연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32살 젊은 패기를 가지고 도전했으나 그때 당시 69표로 전국 최소표차로 낙선한 바 있고요. 또 2018년도는 또 더불어민주당 아성이 무너져서 낙선을 했었고 지금 2022년 이제 마흔이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살씩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38이 됐는데요. 근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번에 2전 3기 도전을 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꼭 입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사진 한 장하고 같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 네, 제가 파주시 민선 7기 공약이행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에서 시민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고 있는데요. 공약 평가 이행을 하면서 여성과 복지 부문을 담당했습니다. 뛰어난 행정력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의정활동이 뒷받침되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 의정활동에는 민심을 반드시 품어야 하고 저처럼 젊고 뛰어다닐 수 있고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젊은 일꾼이 할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뛰어들게 됐습니다. 해보니까 어떠세요?
하면 할수록 첫 시작은 제가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했을 때 경력단절 여성들 그리고 실업자분들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막상 시험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더 힘낼 수 있고 제가 한 발 더 뛰면 그분들이 한 번 더 편해진다는 생각 갖고 다시 한번 제 입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혹시 2018년 기억하세요? 이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대 신선하다. 네, 더 신선하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하필 또 세 분이시더라고요. 저번에도 세 분이었는데 뭐 못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걸림돌은 되지 말자. 주출돌은 되자. 주출돼서 저를 시작으로 젊은 정치인들이 파주에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 첫 번째 32살 나이에 젊은 세기로 스리퍼 아니에요 그거? 이날 마지막 선거날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맑은물교회 사거리에서 비를 맞으면서 선거 자정이 끝나기 전까지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발이 이제 불고 뭐 물집이 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은 이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들고 온 거는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일하고 싶다는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과 함께 저 고준호는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입성해서 꼭 실력다운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약 준비된 게 있나요? 네, 일단 제 키치플레이즈가 우리 동네 사회복지사 사회적 약자와 함께 5년 계속 그 길을 가겠습니다입니다. 그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면 목진영 의원님 4년 의정활동하는 동안 제가 가장 많이 괴롭혀드렸습니다. 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라든지 이동기기 수리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공익사업들을 수행하면서 교통약자 같은 경우는 파주시 15만 명의 교통약자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이 해당되는데요. 그런 공익에 뛰어드는데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또 한계를 뛰어넘는 일에 열정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학을 전공하고 뭐 실무를 경험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다보다는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최근까지 산 사람이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공감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저는 대표 공약이라기보다 정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느 건 하나 특정하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소통된 그걸 정책으로 풀어가고 그 정책 속에서 예산이 항상 수반될 수 있도록 금촌, 원룸, 파주 어디 하나 아픈 손가락을 생각하지 않고 더 열심히 그리고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후보님은 어떤 공약을 준비했을까요? 방금 우리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난의 고자를 떼고 네. 앞으로 하여튼 전진하고자 합니다. 네. 하여튼 지금 운정의 최대 현안은 지하철 3호선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여타 후보들이 조속 추진, 빨리 추진 뭐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답보 상태고요. 지금 운정 주민들은 희망 고문을 넘어 지금 절망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하철 3호선에 대해서 이게 문제를 풀려면 첫 단추부터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1, 2주가 들어설 때 광역교통개선 분담금부터 용처에 대한 부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거기서부터 일단 출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도 하여튼 지하철 노선이 졸속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주민공청회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운정이 파주가 하나의 주민이 돼야 되는데 둘로 나뉘고 지금 극한 상황에 치닫고 있는데요. 도의원이 뭐가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하여튼 도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종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만큼 누구를 알고 어느 만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어느 만큼 누구를 설득하느냐, 그러니까 시민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임명이 되셨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지나왔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비록 도의원이지만 주민의 힘과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문제점을 명명백히 파헤쳐서 빠른 시일 내에 지하철 3호선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예산이 70조입니다. 어마무지한 예산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사실 갖고 와야 모든 사업들은 지자체에서 매칭 사업이거든요. 시 재원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하나로 결합이 됐을 때 모든 사업이 되는데 과연 그 70조에서 예산을 누가 어떤 능력을 기지를 발휘해서 내 지역으로 많이 갖고 오느냐라는 관점일 것 같은데요. 우선 봉일천사리 캠프하우즈 아시죠? 그 미군 공여지가 반환된 곳이 굉장히 많은데 민간 주도로 사업된 게 처음으로 시행된 게 캠프하우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무능한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그 과정 속에서 봉일천 사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또 조합원들과 원주민들이 또 극한 대립에 치닫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김은혜 도지사 후보가 오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봉일천 사리 그리고 그 현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공약에 포함이 됐고 미군 공여지는 내가 당선이 되면 무조건 하겠다. 그의 첫 번째로 봉일천 사리부터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고요. 이게 또 도의원의 역할 그리고 도지사의 역할이 원팀이 됐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은 제가 세부 공약은 아직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번 공약을 정립하면서 제 지역구의 운정, 교화, 탄현의 주민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입주자 대표님들도 당연히 만났고요. 몇 만인데요? 대표님들을 만났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대표자들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곳이 가장 간지러운지 어떤 곳이 가장 답답한지 들어서 대표 공약으로 꼭 넣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할 때도 저는 제 이름을 알리지 않습니다. 어떤 게 가장 힘드신지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해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시장 역할 중요합니다. 시도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보다 시장 역할 중요한데요. 최종환 파주시장이 이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그리고 업무 추진력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뤘던 4년의 그런 행정력, 뛰어난 행정력을 이어갈 수 있는 원팀이 되어 시민들의 혈세 꼭 지켜내겠습니다. 1등의 꾼 이자원입니다. 저는 물론 한 팀이든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시민의 목소리거든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잘못됐을 땐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되 근거 없는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민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행정을 하는 행정력 낭비 부분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시의원은 감시해야지 견제해야지 보다는 감시와 견제와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항상 발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면접을 보게 되고 또 서류를 넣을 때 지역 현안에 관련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적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정당사 최초로 국민의 시임에서 PPAT라는 인적성 검사를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점수를 받아야지만 공천 자격에 어떤 적합한 기준점을 좀 내세웠고요. 제가 네. 몇 점 받았어요? 아, 비밀인가요? 만점 받았다고 일단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제1선거구에 도전하려고 했었던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것도 있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경기도의원을 이제 나오겠다라고 한 것은 이게 저도 이제 낙선을 계속 하다 보니까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조언과 조력자들도 많은데 그들의 의견을 무시했을 때는 정치의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의원을 3수 도전을 해서 기필코 이번에 저 역시도 실력 발휘를 좀 하고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너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당차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고준호 후보님의 매력이 뭘까요? 뭐길래 자꾸 하라고 하는 걸까요? 점점 이게 낙선과 아픔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많이 공감하고 네. 느끼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유일하게 지금 개소식들을 막 하는데 개소식은 사실 자기를 위한 또 자기 사람들을 위한 잔치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막 오시게 되면 인근 상인들, 교통 혼잡, 많은 것들 불편을 드려서 저는 개소식은 하지 않고 찾아가는 신고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을 방방 곳곳 누비면서 열심히 네. 감정을 호소하면서 간절하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을 잘합니다. 제가 민주당의 마지막 후보로 뜁니다. 마지막 후보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천받은 이유를 설명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장애인 이동권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많고 분열이 있습니다. 사회 통합과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 다 잘 사는 사회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저희 장애인 당사자라든지 장애인 단체에 종사한 저 같은 사람이 정책에 들어와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한다면 이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않고 통합할 수 있고 더 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자부합니다. 먼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보호, 갈등 조정, 비전 제시, 위기 관리를 이렇게 4가지로 정치의 역할을 정리하셨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갈등의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힘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보여줄 수 있는 시민들이 누구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올바른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정치는 똑똑하게 못할 바에는, 제대로 못할 바에는 정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늘 공부하고 그리고 의정활동에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주권자로 인해 선출된 선출직은 관념적으로 앉아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굳건히 뿌리내리고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가장 잘할 사람, 저 옥진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가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권해 질문 한번 해봐도 돼요? 여기 현역 의원님 계십니까? 네. 나 제2청사 관련돼서 네. 네네. 문제점들이 있는데 네. 우리 목진혁 의원님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이제 들어보고 싶어요. 네네네. 제2청사는 C3 블록으로 갈 것입니다. 금촌과 운전과 조리와 그리고 금능 부분에 있지만 이제 위치할 C3 블록이 거긴 시청 부지로 누구네 집은 저희 지금 주말 운영하는 네, 거 맞습니다. 있잖아요. 뭐 폴리대학교 얘기됐다가 네. 그다음에는 또 누구나 주택 얘기됐다가 근데 그걸로 간다고요? 네. 그 저기 시청 주변에 건물 지금 매입하고 매입한 있잖아요. 거는 그 매입한 부분들은 금초는 네. 20년에 된 공연장과 낙후된 시설, 부족한 시설들과 열악한 환경들이 개선돼야 될 곳이 많습니다. 금초 사람들이 제일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문화, 복지, 그리고 교육입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시청이 아니라 저희가 매입한 부지는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것이고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예술 그리고 복지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센터가 지어질 것입니다. 네네. 사실 그 처음에 그 제2청사 얘기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거는 뒤에 네, 이거는 뒤에 뭐 이렇게 시장님께 제가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제2청사 문제 관련해서 파주시의 사이트만 들어가더라도 그 속기록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원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분이 한 분도 없었고 네. 이 본질에 대한 문제를 과연 여기 또 청년 우리가 정치이니까 네네. 궁금한 거 물어봐야죠. 네.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네네. 네. 매력을 딱 그 핵심 용어로 딱 정리해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네. 의원님부터 할게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제 직원분들이나 그리고 시민분들한테 저를 봤을 때 딱 떠오르는 글자가 뭐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마중물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중물? 왜 마중물이에요? 그랬더니 저는 뭐 세대 간을 연결하고 그리고 기성 정치와 청년 정치를 연결한다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더니
모기원이 있기 때문에 청년 이제 후보들이 많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원이 먼저 가서 그 사람들을 맞아줘야 된다라고 해서 마중물이라고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표현해 준 거예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표현을 해주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마중말 하겠습니다. 네. 목진혁은 마중물이다. 네. 네. 이장훈 네. 후보님? 요즘 붙은 별명인데요. 이정은은 불나방이다. 불나방이요? 네, 요즘 제 지금 상황이 앞뒤 재지 않고 네. 뜻하는 바를 목표로 열정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고 주위에서 걱정머리 별명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번 6.1 지방선거에 불나방이 아닌 불사조가 되어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가장 가까이서 평가받으며 열심히 뛰는 1등 일꾼, 젊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일라 이정은입니다. 이게 연습을 많이 했나봐요? 길거리에서 맨날 하고 있습니다. 이장훈은 불나방이다. 네. 다음 고준호 후보님? 그러니까 저는 체격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고 또 계속 도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뚜기라는 별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딱 맞네. 모르겠어요. 뚱뚱해서 그런지 아니면 똥구에서. 쓰러져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뚜기라는 별명을 네. 고준호는 오뚜기다. 지금 38이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20년 이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순간 막 생각에 잠겨서 이 카메라가 막 이런 것도 막 생각도 있습니까? 아직 상상은 아직 안 끝났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번 삼수 경기도의원에 입성이 된다면 아마도 더 큰 정치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제 성향 자체가 누구에게 줬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인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서 그런 어떤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미래를 생각해보라 하셨는데 저는 지난 20, 30대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여성으로, 아이 엄마로, 일하는 엄마로 워킹맘 살면서 너무나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20대가 돌아가면 뭐 어떡할래?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저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만큼 치열하게 살았는데요. 제가 40대, 50대에 이제 너그러운 삶을 준비하고자 하는 게 제 삶의 목표인데 그 나이가 됐을 때 저와 같이 있는 동년배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너의 후배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자리에 꼭 있고 싶습니다. 꼭 그럴 겁니다. 저는 공존하는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공감하고 어르신들에게 존경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네. 목진혁 후보님. 네, 금촌, 원롱, 파주 아직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일 누가 제일 먼저, 누가 제일 잘할까요? 여태까지 일 잘해왔던 목진혁 끝까지 책임지고 현안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저 목진혁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똑똑하게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운정, 이동, 교화, 탄현의 주민들인데요. 일 잘하겠다, 잘 뛰어다니겠다, 말이 빠듯하겠다 이미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투표율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좋든 싫든 국힘이 좋든 싫든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높은 투표율 60% 이상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공익 광고. 네, 계속 PPL이 붙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준호입니다. 제1선거구 조리광탄 운정 1동이고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조리광탄에서는 또 국민의힘에게 지지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운정에서는 압도적인 또 민주당에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운정 주민들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어제죠. 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 공직 후보자 접수가 마감이 됐는데요. 파주가 시도의원 전원은 후보 등록 마감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명선거, 그다음에 정책선거를 실현하자라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만 지지를 해달라는 호소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또 파주에서만큼은 정책선거, 인물선거를 지향을 하고요. 저 고준호도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국민의힘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단 한 번도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평가가 아직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저 고준호에게 그리고 저 국민의힘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 날이 6.1 지방선거 때 좋은 결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 이 세 분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각각의 인물들의 면모를 잘 살펴보시고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